마지막 주제 속도와 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3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미분법 활용해서 배웠던 그 부분하고 반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미적분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는 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내용 그냥 바로 이해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이번 속도가 VT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T equal A에서 위치 X로 처음 위치라 볼게요. 처음 위치가 주어져 있고 속도가 주어졌을 때 시간 T에서의 그 X의 위치를 구해보자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적분을 배웠으니까 속도와 위치의 관계 사실 알고 있죠?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위치는 속도의 한 부정적분이니까 인테그랄 a부터 t까지 vt dt를 구하면 vt의 부정적분이 ft니까 이렇게 a부터 t까지 계산할 수 있고 이게 바로 ft-fa를 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ft 위치는 fa 더하기 f에 넘겨주는 겁니다. 인테그랄 a부터 t까지 vt dt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헷갈리는 게 여기 t가 있긴 한데 여기 원래 문자에 다른 거 써주면 더 좋은데 이 책에서는 그냥 같게 썼거든요. 이 t를 계산할 때는 그 변수로서 안에가 들어갔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았죠? 어쨌든 그래서 ft 위치는 fa 더하기 인테그랄 a부터 t까지 속도를 적분한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fa가 뭐냐면 처음 위치예요. 처음 위치 t equal a에서 위치니까 처음 위치 x 제로거든요. 그래서 위치라는 것은 처음 위치를 더한 다음에 a부터 시간 t까지 속도가 움직였던 그 부분을 적분해 주시면 그때의 시간에서의 위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간 t하고 a가 두 개 나와 있을 때 그 두 점, 두 시간 사이의 위치가 변화한 양을 구하고 싶은데 그거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vt dt 즉 속도를 적분한 것인데 이거는 부정적분이 위치니까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뺀 값으로 계산할 수 있죠. 따라서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적분해주면 된다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아직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과는 내가 같이 맞물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속도가 나와 있고 처음 위치 나와 있을 때 그 어떤 시간에서의 위치를 물어보고 싶다. 그럼 처음 위치에 더한 다음에 그 처음 시간 A부터 그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시간까지 속도를 적분해 주면 되고 어떤 시간 두 개 나와 있고 두 시간 사이의 위치가 얼마큼 바뀌었을까를 궁금하면 그거를 속도를 적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위에 이제 보기 문제를 보시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144페이지고요. 원점을 출발했어요. 처음 위치가 제로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에 대해서 VT 나와 있고, 자, 첫 번째, T에서 위치를 구하라. 그러면 처음 위치 더하기 0부터 T까지 적분해 주면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플러스 2T. 그리고 0초부터 2까지 위치 변화량을 물어보고 싶다. 그럼 속도를 0부터 2까지 적분해 주시면 그때 동안 2초 동안 2라는 시간 동안 위치 변화량은 2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시간이 변화했을 때 이 위치는 앞으로 두 칸 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문제 1번을 쌤이랑 같이 그냥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1번 문제 보세요. 좌표가 1인 점을 출발했다. 처음 위치가 1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t의 속도가 vt가 이거다. 그래서 t에서 위치를 구하라 했으면 이 t에서 위치 ft 즉 x는 처음 위치 1 더하기 그 다음에 처음 시간이 없으니까 0초부터 언제까지 t까지 해서 4t-t 제곱의 dt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t 세제곱 2t 제곱 플러스 1임을 알 수 있고요. 이거는 계산하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부터 3까지의 위치가 바뀐 양. 그러면 1부터 3까지 속도 4t-t 제곱을 적분하면 되겠죠. dt 적분해 주시면 3분의 22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내려와서 144페이지에서 이제 움직인 거리를 구할 건데요. 이제 움직인 거리 구하는 거는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넓이와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움직인 거리는 그 시간 t a부터 b까지 속도를 절대값을 구한 다음에 적분을 해주시면 바로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잠깐 간단하게 교과서대로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속도가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제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 위치로부터 계속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빼준 요만큼 이만큼의 거리가 될 건데, 이 s를 구할 때는 결국 fb-fl을 구할 건데, 결국에는 이거는 a부터 b까지 속도를 접근한 것과 같고 양수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 씌워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속도가 그 구간 내 시간 내에서 계속 0과 4랑 같아요. 따라서 처음 위치로부터 왼쪽으로 계속 쭉 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s를 구하고 싶은데, 이 s는 이제 오른쪽에 fa니까 사실은 fa에서 fb를 빼야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fb 마이너스 fa로 볼 수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vt dt로 볼 수 있어요. 이 마이너스가 안으로 들어온 게 바로 여기 나와 있고, 결국 이것은 절대값 씌워주면 같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간 내에서 a부터 b 시간 내 속도가 음수일 경우에는 어차피 절대값이 음수 나오기 때문에 절대값 씌워주는 걸로 접근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볼까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 위치가 이제 A인데, A부터 이제 B까지 움직이고 싶은데 A부터 C까지는 앞으로 갔다가 C부터 B까지는 뒤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접근하면 안 되고 각각 구간별로 접근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냥 접근을 해버리면 위치의 변화랑 나오기 때문에 그냥 A서부터 B까지만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이만큼 거리와 이만큼 거리를 다 더해야 되기 때문에 A부터 C까지, C부터 B까지 따로따로 접근하면 됩니다. 자, A부터 C까지는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원래 접근해 주시면 되고, C부터 B까지는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부터 접근하면 되겠죠. 결국 A부터 C까지, C부터 B까지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같은 것을 알 수 있고, C가 연결고리가 붙었기 때문에 안에 같고 절대값을 접근한 것이랑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식을 세울 때는 이게 나오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을 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거리는 속도가 주어졌을 때 시간 a부터 b까지 속도를 절대값 씌워서 접근한 것 같다. 즉 우리 앞에 함수에서 넓이 구한 것과 같은 의미죠. fx, dx 하지 않고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접근해주면 넓이인 것처럼 절대값을 씌워주고 접근해주면 거리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구할 때는 반드시 절대값 씌워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좌표가 2인 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T에서 시각 속도가 VT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1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위에 설명했듯이 1부터 3까지 VT를 절대값에서 접하면 된다 했어요. 다 있으면 1부터 3까지 절대값 t제곱에 마이너스 3t 플러스 2dt인데, 역시 이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양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음수인지 확인해 접근을 구간별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그림 확인해 보시면 1부터 2까지는 밑에 내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고 2부터 3까지는 양수니까 그냥 플러스 그대로, 그래서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붙인 상태로 답이 나오고 2부터 3까지는 그대로 접근하면 되겠죠. 따로따로 접근하는 거 좀 지루하겠지만 또 역시 해주시면 답이 1임을 금방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2번, 3번 한번 해결해 보시고 쌤이랑 같이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번부터 같이 볼게요. 자, 움직인 거리를 구하랬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 0부터 3까지 속도를 절대값 씌워서 접근하면 된다. 그랬을 때 그래프 그림 알겠지만 0부터 2까지랑 2부터 3까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0부터 2까지는 양수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 2부터 3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접근하면 되겠죠. 답은 23인 것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잘한 계산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T 그래프 나와 있다. 위치를 구하세요. 사실 1학년 때 과학 VT 그래프에 대해서 그 넓이 부분이 이동한 거리인 거로 배웠죠. 그쵸? 그리고 그 넓이를 다 더한 것들, 부호를 가지고 더한 것들은 위치인 것도 다 같이 배웠을 겁니다. 1학년 때. 그래서 그 같이 참고해서 하면 사실은 T-에서 점 P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위치를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위치는 0부터 5까지 원점 출발했으니까 0초에서 시작했죠. 그냥 바로 VT, DT를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넓이기 때문에 적분식을
알아야 되는데 얘가 다 1차식이니까 식을 다 세워가지고 적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어차피 넓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도형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넓이가 1이에요. 여기도 1이고 1, 1, 1 여기가 2고 1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1하고 요 1은 부호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부호가 있는 1이죠. 그쵸? 적분했을 때 위치를 구하랬으니까 0초부터 2초까지는 앞으로 이만큼 갔어요. 근데 2초부터 4초까지는 뒤로 2를 갔으니까 4초 때 다시 원점 온 거죠. 다시 5초 때까지 앞으로 1로 갔으니까 위치는 1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움직인 거리는 어쨌든 움직인 거리 다 더해야 되기 때문에 2 같고 마이너스 2 같더라도 어차피 2를 걸었기 때문에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 다 더해줍니다. 계산해 주시면 8이만 알 수가 있죠. 4 더하기 4니까요. 움직임에 대해 설명하시오. 선생님 설명했죠. 아까 전에 0초부터 2초까지는 어떻게 한다? 2초까지는 앞으로 갔다가 다시 2초부터 4초까지 어떻게 돼? 뒤로 갔기 때문에 4초 때 원점으로 갔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4초부터 7초까지는 4만큼 간 다음에 이제 7초예요. 맞죠? 여기까지 갔을 때는 이제 멈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과서 146페이지 넘어가서 예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수평인 지면에서 30m/s로 쏘아올린 물 로켓이 있는데 그 속도가 VT가 나와 있어요. 시간 0초부터 6초까지 나와 있고요. 물어본 것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물 로켓 쐈습니다. 3초 후에 높이를 물어봤어요. 3초 후에 위치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위치 X는 처음 위치가 없어요. 왜냐면 지면에서 쐈기 때문에 0 더하기 0초부터 어디까지? 3초까지 30-10t dt를 구하시면 되겠죠. 이 위치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45인데요.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t초 후에 위치를 구한 다음에 그 식을 가지고 대입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t초 후에 위치를 구하고 싶으면 0부터 t초까지로 둔 다음에 일반적인 t에 대한 식을 만들어 주고 여기다가 t에 3을 넣어주면 똑같이 45m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지면으로 떨어질 때의 거리. 자, 쐈으면 위로 올라가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게 떨어질 때는 그 위치가 다시 한번 제로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30t-5t 제곱인데 위치가 0 되는 점이 t가 두 개 있어요. 0초랑 6초. 0초는 출발할 때 0이었고 6초 때는 땅에 떨어졌다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6초 때 땅에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쵸? 0초부터 6초까지 속도가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30-10t인데 절대값이어 적분해주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해 주시면 90 이런 것도 금방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0부터 3까지, 3부터 9까지 구간 나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 이렇게 VT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VT 그래프인데 0이고요. 30-10t 그려보세요. 그럼 여기 3초일 때 속도가 제로고 6초일 때는 이렇게 간다는 것을 똑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초일 때 속도가 제로란 것은 3초일 때 정점에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0초부터 3초까지는 올라갔다가 3초에서 6초까지 내려온다는 건 똑같이 알 수가 있죠. 대칭이니까. 그래서 6초 걸린 것도 금방 알 수 있고요. 자, 이동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요 넓이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3이고 처음 위치가 0 넣어주면 이거 얼마 나오죠? 30이 나오나요? 그래서 이 넓이가 45, 90m. 그러니까 고일 과학으로도 수학으로도 풀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적분으로 푸는 것도 있는데, 식이 간단하면 이제 고일 걸로 풀 수 있는데, 식이 복잡해지면 적분을 이용한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이랑 생각 넓이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이랑 생각 넓이 풀어봤죠? 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수트에. 자, 철로를 50m/s 달리는 열차가 제동을 딱 건 다음에 바로 멈추지 않죠. 쭉 갔는데 그때의 속도가 50-t인데 브레이크 밟은 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거리를 구하랬어요. 그러면 정지할 때니까 속도가 제로일 때는 50초입니다. 그러니까 50초 동안 달리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아도. 그랬을 때 움직인 거리 물어봤으니까 0초부터 50초까지 속도 절대값 적분해주면 되겠죠. 그게 아마 1250이 나올 겁니다. 1250m를 갔다가 진짜 멈추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넓이입니다.
자전거가 이제 나와 있는데 2분 동안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2분. 자, 좀 헷갈리니까 색깔 넣어볼게요. B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B예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A 바꿔볼게요. 이렇게 된 게 빨간색 A입니다. A. 됐죠? 자, 같이 볼게요. 색칠한 부분 넓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VT 그래프에서 우리가 속도에서 이 면적이 바로 그 이동한 거리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A하고 B에서의 차이에 대한 넓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두 자전거가 움직인 거리의 차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앞에 거만 보면 1번이라고 치면 보면 지금 0초부터 1초까지 자, A 같은 경우는 이만큼 달린 거고 B는 어떻게 한 거예요? B는 이만큼 달린 거잖아요.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 색칠된 연두색만큼은 B가 더 어떻게 된 거예요? 먼저 더 움직인 거죠. 이만큼 더 B가 앞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그쵸? 근데 뒤집어서 1분부터 2분까지는 거꾸로 A가 더 움직인 거죠. 그쵸?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색칠한 넓이가 같았을 때 A, B가 출발한 후에 2분 동안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지금 보면 A 같은 경우는 이 삼각형을 갖다가 이만큼을 가게 되는 경우인데 B 같은 경우는 이만큼 갔다가 깎여서 이만큼을 가는 된 거리인데 차이가 지금 연두색만큼 나는 게 지금 이만큼이잖아요. 여기 앞에 이만큼이랑 이만큼. 근데 이게 지금 어디다 돼 있어요, 얘들아? 같다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1분 동안은 어떻게 됐어요? B가 더 먼저 앞서 다가는 뒤에 1분 동안은 다시 A가 앞서갔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2분 때는 그 색칠한 부분 넓이가 같으면 이 차이만큼 A가 메꿔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움직인 거리가 총 거리가 어떻다? 같다. 즉 총 움직인 거리가 같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차이가 난 부분이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0부터 2까지 쭉 기다렸을 때는 결국 A랑 B랑은 같은 거리를 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됐죠? 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뒤에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